여름이면 생각나는 섬. 여행으로는 좋다지만 이 섬에서 산다는 건 어떨까요?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네. 어이구, 보일러 좀 고쳐주세요. 어디라고요? 섬이라고요? 비진도 못 갑니다.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 부르면 어디라고요? 비진도요? 아, 좀 계셔보세요. 연락 없습니다. 도선료를 주는 거는 괜찮아요. 집까지 안 갖다 줘요. 그 모든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10년 넘게 이 섬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이 바다 때문.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정말 어메이징하다고 해야 되나? 잉크 떨어뜨려 놓은 그런 색깔이었어요. 파란색 잉크 떨어뜨려 놓은 색깔에다가 또 중간에 모래톱이 너무 신기했죠. 이 바다에 한눈에 반한 부부는 그 길로 이 섬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하면 바다 옆에서 살자던 그 약속 그대로 말이죠. 그 바닷속 풍경은 내가 육지에만 머물렀던 세상이 한 10배 커지는 그 느낌이었어요. 더 넓은 세상이 있구나, 더 많은 세상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닌가.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고 더 행복해질 것들만 찾아서 움직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났지만 부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다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통해서였답니다. 바다를 인연으로 만나 바다 바로 앞에 살면서 바다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 부부가 써나가는 바다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아름다운 다도해로 유명한 경남 통영에서 뱃길로 40분 정도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곳 비진도. 두 개의 섬이 모랫길로 연결된 독특한 형태의 섬인데요. 한눈에 들어오는 건 이 맑고도 투명한 산호빛 바다. 오늘의 주인공이 한눈에 반했다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니, 요즘에는 물 색깔이 좋아지면 아침에 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해. 그러게. 근데 그게 쉽지 않네. 아침에 딱 들어갔다 나와서 아침밥 하는 게 가능할까? 이 바다에 반해 아예 섬에 눌러 앉아버렸다는 영일 씨와 은선 씨. 두 사람이 바다를 즐기는 방법은 패들보드입니다. 비진도의 바다가 워낙 잔잔한 덕분에 패들보드를 타기에는 딱이라는데요. 오랜만에 두 사람은 바다에서 옛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바람보다 벌려, 바람 분다고? 벌려. 탕. 같이 가자고? 그렇지. 그렇지. 자, 하나, 둘. 간다. 하나, 둘.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곳은 필리핀. 바다가 좋아 해양 레저 사업을 하던 영일 씨와 해양 스포츠를 즐기던 은선 씨가 만나 부부가 된 건데요.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 운명처럼 비진도를 만납니다. 네, 배를 타고 내리면서 딱 맞닥뜨린 바다는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정말 어메이징하다고 해야 되나? 국내에도 이런 물을 보여주는 바다가 있을 수 있나? 물색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잉크 떨어뜨려 놓은 그런 색깔이었어요. 파란색 잉크 떨어뜨려 놓은 색깔에다가 그 내리쬐는 햇빛이 그 해외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확 왔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는 누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우리는 원래 살던 데 가자. 따뜻한 필리핀에 가서 살자 막 이랬었는데 여기 만나고 나서는 부모님 멀리 가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여기서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곳이었어요. 바다를 제법 많이 봐왔던 두 사람이 보기에도 비진도의 바다는 어디에 견줘도 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바다를 바로 코앞에 두고 살 수 있다니. 게다가
우리나라라면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두 사람이 한눈에 반한 섬 비진도에는 무엇보다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는데요. 오늘이 정말 이게 차이가 확 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이제 바람이 동쪽에서 불고 이 서쪽 지형에 있는 백사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도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먼 바다에서 보는 바다라 파도가 거칠게 일고 있고 그래서 정말 대비되는 자연형이라서 이거 보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로 이런 지형이 없대요. 저도 얘기를 들은 거긴 한데 양쪽 다 모래인 경우도 있고 양쪽 다 바위인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쪽은 모래 지형 그리고 반대쪽은 바위인 바다는 거의 한 3-4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길게 이어진 사주를 중심으로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비진도의 바다. 특히 고운 모래와 잔잔한 물결이 있는 쪽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기에는 제격이죠. 멋스러운 나무도 감성을 더하는군요. 여기도 바닷가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와요. 그래갖고 나무가 너무 많이 떠내려왔더라고. 청소를 하다가 얘가 떠내려왔는데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한번 심어볼까. 어이 외로워. 이뻐요. 심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옷걸이도 사용을 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쁘죠? 무뚝뚝한 부산 사나이 영일 씨가 만든 작품. 바다에 관해서라면 없던 감성도 생길 만큼 진심인 영일 씨인데요. 자기처럼 바다를 좋아하는 은선 씨를 인생의 동반자로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식도 특별했습니다. 해양 레저 사업을 하니 장비는 다 있겠다. 바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펼친 이색적인 결혼식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50 중반 살아오면서 아직도 한 번씩 이렇게 그 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살면서 제일 잘했니?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네.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사람들이 그 물속 안에서 결혼식을 하면 한 2명, 3명 정도 그냥 이벤트 말 그대로 정말 이벤트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냥 이번에 할 때 하객까지 모셔갖고 대형으로 한번 해보자. 이때 아니면 못할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이다. 앞으로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라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부부의 펜션. 바다가 좋은 건 좋은 거고 일은 또 일이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울이 오래되면 이렇게 색이 바래요. 그러면 얘를 떼고 새로 가는 거죠. 단단하게 붙은 거울을 제법 익숙하게 떼내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섬에는 살면 시간이 좀 많거든요. 보통 도시 사는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잖아요. 섬에는 이동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웬만한 인테리어는 본인이 직접 다 해결합니다. 사람이 불러도 잘 안 오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술자가 되어야 돼요. 워낙에도 손재주가 많은 영일 씨지만 이런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인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섬살이를 선택한 이상 감당할 수밖에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는 심정으로 하다 보니 이제는 뭐 이 정도쯤은 뚝딱뚝딱 혼자서 해결 가능합니다. 섬에서 사는 덕분에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숨은 재능을 발견하는 느낌입니다. 아, 실리콘도 많이 쏘다 보면 이것도 늘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많이 쏘다 보면 늘고 얘가 핵심이죠. 얘가 이래요.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자, 그죠. 섬살이 10년. 거울 교체쯤은 참 쉽죠. 평일에는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비진도지만 주말이면 차 도선이 있어서 도민들은 이용이 가능한데요. 영일 씨도 오늘은 차를 타고 육지로 나갑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차를 갖고 나가는 이유는 바로 택배를 받기 위해서랍니다. 섬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고충 아닌 고충. 비용이 조금 더 비싸죠. 도선료. 예, 그게 하나 두 개 합치다 보면 금액이 꽤 비싸져요. 10개 같으면 한 5만 원에서 많게는 8만 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나갔다 오면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도선료를 준다고 해서 물건이 집 앞에까지 오지는 않아요. 배에 실어주면 제가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해결하는 게 훨씬 편하죠. 택배 서비스 덕분에 일상은 놀랄 만큼 편해져서 이제 택배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섬에 살면 이 편리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늦게 도착을 해서 10시 50분 배거든요. 그러면 10시 40분까지니까 한 25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네요. 좀 급하죠. 겨우 25분 사이에 택배를 받아둔 오피스텔까지 가서 짐을 싣고 와야 하는 그야말로 숨가쁜 일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싣고 옮겨야 할 물건만 40여 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펜션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무게가 꽤 나가는 것들이다 보니 영일 씨의 숨이 거칠어지는데요. 그래도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서둘러야 합니다. 이게 짐이 택배가 아직 7개가 들어온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육지에 나왔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배 시간만 맞추면 완벽한데요. 될 것 같으세요? 네? 시간 될 것 같으세요? 되죠. 안 되면 안 되죠. 안 되면 여기서 2시 반까지 같이 있어야 되고 집사람은 그러면은 손님들과 여기서 또 씨름을 하고 있겠죠. 가야 됩니다. 어쩌면 남들에게는 참 불편해 보일지 모르는 일상이죠. 하지만 더 열악한 곳에서 살았던 경험은 예상치 못한 빛을 발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배가 3번이나 있잖아요. 하루에 3번 오고 택배를 주문을 하면 그래도 오잖아요. 이틀 3일이든 길어서 일주일이 걸려도 저희 집에 오거든요. 이게 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저희들이 필리핀에 오래 살았잖아요. 거기는 한 달에 2-3번은 정전이 돼요. 더워 죽겠는데 열대에 걸리면 죽어요. 그러면 차에 항상 기름을 가득 넣어놔요. 정전이네 이러면 차에가 자요. 에어컨 키워놓고. 뭐 택배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서 물건 보내면 찾으러 가면 안 왔다는데. 아니 물건이 분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분실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아요.
그게 국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까지 확인이 되는 그 시스템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직은 비수기지만 주말이면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손님 모시러 가보실까요? 배가 도착하는 시간이면 영일 씨가 꼭 해야 하는 일. 차를 몰고 손님을 마중 가는 건데요. 차를 안 실어주니까. 예. 그리고 뭐 식당이 많아가지고 뭐 가서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다 싸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짐이 많죠. 모시러 가야죠. 길 해봤자 뭐 이게 다요. 순착장에서 우리 집이 제일 멀죠. 700m. 해변가가 550m. 그거 말고는 뭐 굳이 차가 다녀야 할 이유가 없죠, 여기는. 실은 그래서 여기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관광객의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작은 섬 비진도. 그래서 비진도에서는 배 시간이 되면 펜션이나 민박집에서 손님을 마중 나오는 이색적이고 정겨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밟고 올라가실게요. 밟고 올라가실게요. 꼭 밟고 올라가세요. 그렇죠. 그렇죠. 오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네.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오면서 기대감에 들떴을 손님들. 얼마나 설렜을까요? 영일 씨가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만든 트럭에 오르는 순간 즐거운 여행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은 더욱 배가 됩니다. 남자분들도 또 좋아하시죠. 왜냐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옛날에 60 트럭. 네. 이거 군대에서 타는 건데, 반갑다면서 타고. 여자분들은, 이거 동남아에서나 탈 수 있는 걸 여기서 탄다면서, 너무 좋다면서. 앞에 타시죠? 이러면 아니요. 뒤에 탈게요. 하면서. 항상 뒤에 탄대요. 대신에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20km 이상은 안 달려요. 왜? 구경하시라고. 굳이 빨리 갈 이유도 없어요, 여기서는. 차가 막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사실 요즘은 여행에도 자가용이 필수다 보니 조금 불편하기도 할 터. 하지만 비진도 파란 바다를 보면 이 정도 불편쯤은 감수해도 되겠다 싶어지죠. 잠시 여기 계시면 빨리 안내해드리고 입실 도와드릴게요. 네. 밑에 보시면 이제 구명조끼 보이실 텐데요. 저 구명조끼는 저희가 갖고 있는 레저 보트, 패들보드 이런 것들 이용하실 때 필수로 꼭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탑승 구역은요, 지금 백사장이 끝나는 곳까지만 탔을 수 있게 저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여기 302호, 303호. 네, 감사합니다. 왼쪽 끝으로 이동하시면 되세요. 그래도 날씨가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오셨을 때 또 너무 흐린 날만 있어서 제대로 못 놀고 가시면 마음이 또 별로 좋진 않거든요. 아침에 흐려갖고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펜션을 찾은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패들보드는 물 바깥쪽까지 다 나가서 타셔야 됩니다. 타실 때 옆에서 타시면 타기 힘들어요. 뒤에가 작죠? 여기가 뒤에입니다. 뒤에 가셔갖고 물속에 들어서 쏙 집어넣으면 탁 엉덩이가 올라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싹 걸어 올라가신 다음에 처음에 타실 때는 정중앙에 물을 꾸르시고 양쪽 페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저어보세요. 저어보면 한 3분 정도 타면 감이 와요. 감이란 게. 자, 여기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시선 항상 멀리 보고 있으세요. 항상 멀리 보고 있고 무릎은 굽혀야 됩니다. 왜? 중심이 낮을수록 잘 잡힙니다. 그런 다음에 패들을 여기 잡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잡은 다음에 패들을 밖에서 해서 안쪽으로 찍어 잃어버려야 돼. 이렇게 밖에서 찍어서 안쪽으로. 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배가 뱅뱅뱅 돌아요.
해양 레저 사업을 했던 영일 씨는 손님들을 위해 일부러 패들보드와 카약을 준비해뒀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타다 보면 조금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도 쉽게 탈 수 있는 데다 무엇보다 장판처럼 잔잔한 비진도의 바다를 몸으로 느끼면 어느새 패들보드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답니다. 그래도 비진도까지 오셨는데 이 맑은 물에 발만 담가가 되겠느냐. 기왕이면 제 전공을 좀 살려봤죠. 뭐 카약이라든지 무동력 쪽으로 패들보드라든지 뭐 딩기보트라든지 그쪽으로 실은 조금 컨셉을 맞춰서 오신 분들의 그냥 무료로 탈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비진도 안에서는 저희 펜션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즐기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된 시초였다는 거, 뭐 그거는 인정해줄 만하죠. 그래서 조금 해양 문화가 다양화되고 그리고 막 요란하지 않고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서로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어디선가 뭔가 또 새로운 아이템을 남편이 또 구해오지 않을까요? 뭐 그런 기대는 살짝 합니다. 대부분의 관광지가 그렇듯이 주말과 성수기를 제외하면 딱히 바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섬에 들어온 이후 은선 씨에게는 재봉틀이라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적적한 시간을 보내는 데도 좋고요. 하나둘 내 손으로 만드는 보람도 있는데요. 뭐든 구하기 쉽지 않은 섬에서 자급자족하기에도 딱인 취미죠. 요게 이제 제가 이것저것 다른 가방이나 제 옷이나 뭐 이런 거 만들면 항상 천이 좀 남아요. 그러면 이게 아깝잖아요. 천은 예쁜데 버리기 아까워서 이렇게 조각들 모아서 요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일부러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연결해서 테이블 매트 만들기도 하고요. 오늘은 주방 장갑 저렇게 만들어 놨다가 지인들 오면은 하나씩 선물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걸어놔도 예쁘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하나 두 개 시간 날 때마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건. 그냥 버려질 짜투리 천이 은선 씨의 손에서 뚝딱 감각적인 주방 장갑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재봉틀로 아이들 옷이랑 만든 건데요. 네, 아이들 이제 계절에 따라서 가디건 필요하면 이런 것도 이제는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자켓도 만들어서 입힙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은 천으로 해서 같이 만들어서 입었었어요. 이거는 제 거. 제가 만든 원피스예요. 이제 놀러 갈 때 이렇게 제가 만든 옷 입고 갑니다. 은선 씨의 또 다른 취미는 그림. 여유로운 시간이면 자주 그림을 그린답니다. 예사롭지 않은 솜씨를 보니 오래전부터 그림 공부를 한 게 분명하다 싶은데요. 아니요, 그림은 정말 그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나는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재밌구나. 남의 그림 칠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구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섬에서의 여유로운 생활 덕에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확 실력이 늘 수 있던 것은 몰입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이죠. 보여지는 거에 많이 집중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안 그렇게 살겠다고 거기서도 분명히 노력은 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등 떠밀리다시피 밀려서 사는 거.
가니까 내가 길 막으면 안 되잖아요. 밀리니까 나도 앞에 가야 되고, 저 사람 10발자국 가면은 나도 적어도 9발자국은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남들의 속도에 같이 따라가고 살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의 삶은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도에 맞춰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지 잘못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게 좋은 거, 그래서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쫓기지 않는 나의 속도로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그렇게 또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쉽게 사진 한 장 찰칵 찍으면 그만이라지만 사진과 그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만의 시선, 순간의 감정을 담아 더욱 공을 들이는 만큼 따뜻한 또 다른 세계가 되죠. 비진도의 아름다운 자연은 앞으로도 은선 씨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바로 집 앞에 바다가 있으니 매일 잔잔한 파도 소리에 눈을 뜨는 아침. 비진도의 바다는 오늘도 평화롭지만 은선 씨의 아침은 분주하게 시작합니다. 펜션 손님들을 위해서 간단한 조식을 준비 중인데요. 이 빵은 그 독일식 빵으로 미니 바게트 같은 빵인데요. 브로첸이라고 부르는 빵이에요. 이 빵이랑 독일식 소세지, 작은 이 빵 사이즈에 거의 맞아 떨어지는 소세지하고 같이 해서 커피랑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 없어요. 월화수목금은 아이들 아침하고요. 토일은 거의 손님들 아침하고 그래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빵에 육즙이 팡팡 터지는 소시지를 넣고 따뜻한 커피 한 잔까지 곁들이면 한 끼 든든한 식사가 되기 충분한데요. 만드는 건 은선 씨, 손님들에게 배달하는 일은 영일 씨의 몫입니다. 조식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손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간단하지만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 무엇보다 바다가 곁에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아름다운 바다에 맛있는 음식에 함께하는 좋은 사람까지 있으니 이야기가 깊어가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이렇게 비진도에서 하나의 추억을 쌓아봅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흐르고 아쉽지만 이 바다를 두고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주세요. 밟고 올라가세요. 그렇지. 밟고 올라가시게. 11시 10분 배 출발하겠습니다. 11시 배 출발합니다. 여름철에는 성수기 때는 하루 7번 정도 들어오죠, 배가. 네.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하루에 14번을, 많을 때는 픽업을 12번까지도 가봤어요. 왔다 갔다. 스매스만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다른 숙박업소들은 손님이 주차장까지 오시잖아요. 네, 근데 도서 지역은 모르겠어요. 우리 섬만 그런지 다른 섬도 모시러 가는 건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차가 있으면 차가 있는 분들이 나가시고, 뭐 그다음에 사륜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리어커 끌고 가시는 분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시고요. 한 10년 정도 있다가, 네, 그때 한번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10년이 아니라 해마다 찾아오실 정도로 좋은 기억만 갖길 영일 씨는 바랍니다. 그 사이 은선 씨는 펜션 청소에 나섰습니다. 언제나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일.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는 중이죠.
일부러 맨발로 청소하기도 해요. 발에 뭐 밟히는 게 있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체크하려고.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같이 도와주실 분을 찾으면 좋은데 여기 지역이 특성상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섬에 같이 계신 분들은 다들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일을 해주실 분이 없어요. 바다를 좋아해 이곳에 왔지만 바쁠 때는 정작 바다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랬듯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진도의 바다를 사랑해 줄 테니까요. 저 직업이 정말 좋은 게요. 올 때 한껏 부풀어서 오시잖아요. 인상 쓰고 오시는 분들 없거든요. 그 행복한 기운이 저희한테도 전해지는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안에서 뭐가 불편할 때도 많거든요. 뭐 가끔 보일러가 고장 날 때도 있고 에어컨이 고장 날 때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습을 해서 뭐 방이 변경이 된다거나 한두 시간 이상 고생을 같이 한다거나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대부분은 거의 다 이해해 주시고 또 공감도 해 주시고 하세요. 이 섬이니까 라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 사랑을 많이 이렇게 듬뿍 받으면서 사실은 저희 여기서 정말 많은 인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도 여기서 생긴 친구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주시고 처음에 오는 길은 멀었지만 그 다음에는 쉽게 또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가득, 그 다음에 휴식 가득 안고 가시는 뒷모습 보면 또 저희도 너무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하려면 저희가 이 공간 더 예쁘게 꾸려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예전처럼 시끄러운 관광지 말고 진짜 쉬었다 가실 수 있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출발. 가자. 고동 잡으러 가자. 가자, 얘들아.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한산한 시간이 오면 바다는 오롯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두 아들과 함께 떠나는 바다나들이 10살 때 이미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딴 건희가 저만치 앞서가고 그렇게 가족들이 도착한 곳은 충북도라는 무인도입니다. 집에서 가까워 종종 찾는 곳인데요. 여기는 거북손 사이즈가 달라. 고동 많지, 현이야? 아, 여기 거북선하고 고동도 손이 많이 안 타는 곳이라서 좀 많이 크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래가 조금 없어서 이쪽에 있는 것들은 해감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손을 이렇게 대면 이렇게 나와. 잡았어. 몇 개 잡았어. 이거 봐봐. 엄마 보여줘봐. 봐봐. 우와. 거봐. 한 번에 4개 잡았지? 우와. 그야말로 바다가 키운 자연산 큰 고동. 간식 창고. 네. 놀이터. 놀이터 겸 간식 창고. 일반 배로는 이쪽에 오기가 힘들죠. 카약이나 뭐 패들보드 이런 거를 타고 와야지 여기에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 집은 또 뭐 가까워 있으니까 그냥 마트처럼. 반대쪽 몽돌해안은 사실 많이 거칠어서 아이들 데리고도 저도 잘 놀러 안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은 완만하고 그리고 물속도 워낙에 깨끗해서요. 여기는 아이들이 가자 그러면 방에서 게임하다가 게임기 던지고 올 정도로 좋아해요. 여기 오는 거. 제일 신난 사람은 막내 찬이입니다. 이거 아까 뿌린 거네? 하트 모양으로. 돌이 되기도 전에 비진도에 들어온 찬이는 여전히 바다가 최고의 친구.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섬에 들어오면서 걱정도 많았지만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바다 곁에서라면 어떻게든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애기들 보셨나요? 우리 애기들 바다에서 노는 거 보셨죠? 겁을 안 내요. 왜? 아빠 하는 걸 보고 바다 앞에 있었으니까 바다가 자기 놀이터잖아요. 편안하게 모래 갖고 놀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그거 보고 있으면 나중에 아 쟤들도 내처럼 바다를 좋아하는구나. 바다 옆에 살길 바라죠. 항상 그냥 너무 아웅다웅 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 다 포옹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뭔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게 시도해보시고 일단 삶을 시작하기가 두려우시면 일주일간의 여행 또는 요즘에는 많더라고요. 한 달 동안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어촌이나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아서 내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의 삶은 어떤 건지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그리 사는 게 빡빡하지 않아요. 대신에 너무 조급함만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3개월 안에 성과나 1년 안에 내가 자리를 잡겠다 이런 거 말고 길게 그냥 내가 사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에 보지 못했던 본인의 재능 같은 것들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남자분들 너무 걱정하셔도 됩니다. 섬에서 할 일이 있나? 한 달만 살아보시면 생겨요. 먹고 살게. 석 달 정도 살죠. 돈 벌 일이 생겨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다 도전하세요. 섬으로 오세요. 바다가 좋아 바다 곁에 살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만을 따랐다면 두 아이를 데리고 비진도에 들어오진 못했겠죠. 그 결정 덕에 부부의 인생은 분명 더 행복해졌고 바다를 통해 그 행복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꼭 바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세상의 속도를 쫓아가느라 지치고 힘들 때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세상 어딘가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나만의 비진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